TV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된 이유가 뭐냐면 맨날 이제 먹방만 찍다 보니까 너무 지루해요, 영상이.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틀어봤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차량은 기아 자동차의 K7 프리미어 3.0 LPI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마력수는 236마력, 그리고 28.6토크에 연비는 6km에서 7km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전면부를 먼저 보면은 그 전 모델에 비해서 그릴이 되게 크게 나왔습니다. 호랑이 코라고 하는데 되게 디자인이 되게 잘 나왔어요. 전 모델에 비해서는 확실히 디자인이 괜찮게 나왔고, 앞에 보시면 이 레이더 센서 보이시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와이즈를 추가를 하셔야만이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기능이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를 시켰을 때 앞차랑 간격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 앞차가 브레이크를 조금 밟았다 그러면은 애도 이 센서로 인해서 천천히 이제 앞차랑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주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라이트 보시면은 라이트가 이제 LED가 기본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조등, 여기는 상향등을 켜면 여기서 나오고요. 후한주행등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렇게 아래로. 전에 거는 이렇게 V자로 있었는데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바뀌었고, 전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깜빡이를 켜면은 여기서 2A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아래 하단부 범퍼 쪽에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프레스티지 등급이라 아래가 전부 타입이에요. LED 타입은 노블레스를 가셔야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후면뷰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 일자로 쫙 빠졌어요. 이게 뭐 절치선이라고 하는데 낮에는 솔직히 뭐 이쁘다 뭐 이렇게 못 느끼겠는데 밤에 보면 멋있어요. 이게 미등을 켜야 가운데까지 같이 나온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트렁크가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쉬운 점은 여기 보시면 후방 카메라가 여기에 달려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달려있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비 오면은 물이 맺혀가지고 카메라가 잘 안 보여요. 네, 그런 좀 단점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3.0 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이제 3.6 휘발유에만 붙어 있는 건데 가스는 안 붙어 있습니다. 네, 3.0이어도 가스는 안 붙어 있고요. 제가 따로 구매를 해서 2,600원 정도의 가격에 구매를 해서 붙여 놓은 거고요. 자, 아래 보시면 디퓨저가 이렇게 있는데, 구형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머플러 TV였는데 얘는 그냥 디퓨저예요. 그냥 째로 돼 있고, 이게 수도꼭지처럼 안에 보시면은 아래 보시면은 이제 수도꼭지처럼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렁크 공간을 한번 살펴보면, 저는 이제 가스차라서 가스통 이렇게 마개를 이렇게 씌워놨고요. 생각보다 조금 작아요. 생각보다 좀 작은데 유모차가 들어갈랑 말랑 그 정도? 되게 작죠. 가스통을 이 아래에다 넣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내에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도 되게 잘 빠졌어요. 이 센터 페시아 쪽이 일자로 쫙 돼 있어서 뭔가 개방감도 있고 뭔가 넓어 보인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딱 실내를 탔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유보 내비게이션. 엄청 크죠. 유보 내비게이션은 어차피 기본 사항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옵션으로 선택을 안 하셔도 됩니다.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버튼들이 있는데, 이게 맵, 지도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내비 누르면은 이제 경로를 검색을 한다거나 뭐 취소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 별표 표시는 이제 즐겨찾기 말 그대로 즐겨찾기인데,
이 버튼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이렇게 지정을 하고 싶다, 즐겨 찾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홈을 자주 누른다, 그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즐겨찾기를 누르시면은 이게 홈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이 옆에는 트랙 이렇게 넘기는 거, 라디오, 미디어, 뭐 셋업. 자, 셋업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차량에 대해서 이제 설정이 나오는데요. 뭐 사용자 프로필, 사운드, 음성 인식, 기기 연결, 차량, 내비게이션, 화면, 버튼, 일반, 유보 기능들이 되게 많죠. 여기 차량에 들어가시면은 기능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운전자 보조, 뭐 계기판, 시트, 뭐 라이트, 도어, 편의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운전자에 맞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운전자 보조, 스마트 크루즈 응답성을 이제 보통, 느리게, 빠르게 이렇게 조절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주행 편의, 고속도로 주행 보조, 이게 체크가 돼 있죠. 이걸 체크가 돼 있어야만이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차간거리에 맞춰서 차로를 유지도 해주고, 아래 보시면 고속도로 안전 구간 감속인데,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를 시키고 이제 고속도로 주행하시다 보면 가속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 가속 카메라에 대해서 그 시속에 대해서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자동으로 감속을 해준다는 얘기고, 이제 곡선 구간, 이제 커브길이나 그럴 때, 곡선 구간 때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계기판 한번 가볼게요. 서비스 시계 알람 누르면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 거리를 맞춰 놓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엔진 오일을 4,000km를 갈았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기는 이제 8,000km에 갈 거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8,000, 공은 두 개 뒤에 있죠. 설정을 하면은 계기판에 알람이 뜹니다. 8,000km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뭐 시트, 뭐 스마트 자세 제어, 신체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은 이 체형별로 이제 자세를 맞춰준다고 해요. 네. 근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열선 통풍, 운전석 공조 연동 자동 제어라는 게 있는데, 겨울철에 예를 들어서 내가 히타를 틀면은 거기에 맞춰서 열선도 나와주고 시트도 열선이 틀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름에 에어컨을 키면 통풍 시트가 자동으로 이제 켜진다는 점, 그렇게 아시면 되고, 이제 승하차 편이라고 해서 이 차는 컴포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지 억세스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시동을 끄고 문을 열면은 시트랑 핸들이랑 뒤로 이제 빠져줍니다. 그리고 다시 탈 때는 반대로 이렇게 다시 내려와주고 당겨주고, 기기 연결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안드로이드 오토, 뭐 애플카 플레이어, 이런 식으로 해서 케이블을 연결해서 미러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버튼 하면은 이제 핸들에 이 모드 버튼 있죠. 이거는 이 모드 버튼을 계속 누르게 되면은 FM, DMB, 블루투스 오디오, USB 음악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화면이라든지 자동 감각, 주변 날씨에 따라서 화면 밝기가 달라집니다. 주간 모드는 항상 밝아 있는 모드고, 야간 모드는 이제 어둡게, 계기판도 이제 밝기가 내려간다는 거죠. 예. 블루라이트,
어두워진 후 이제 화면에 청강색을 줄여서 뭐 눈에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그리고 유보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편해요. 저는 이제 아침에 나올 때 저는 전차에 유보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했는데, 출근하기 전에 미리 시동을 스마트폰으로 원격을 조정을 해요. 그래서 시동을 틀어놨다가 내려가자마자 바로 이제 출근을 하는 거죠. 되게 좋아요. 겨울철에는 히타랑 열선이랑 핸들 열선, 뭐 시트 열선 이렇게 틀어놓고 차에 타면은 따뜻해요. 겨울에는 뭐 에어컨을 틀어놓는다든지 통풍 시트, 그리고 창문도 열고 닫고도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원격 조정이. 그리고 유보 같은 경우는 최대 5년까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5년 이후에는 이제 7,000원에서 9,000원 사이에 요금이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유보 어플을 깔으셔서 가입을 해주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는 거고, 스마트폰으로 목적지를 내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핸들을 한번 볼게요. 핸들 보시면 이거는 음성 인식, 그리고 이제 모드 버튼, 이제 이거는 이제 볼륨 위로 아래로, 그리고 가운데 누르시면은 음소거가 됩니다. 이거는 트랙 넘기는 거.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를 연결을 했을 때 차량 내로 전화가 오는데 끊었다가 전화 받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책 모양, 이 문서 모양 있죠? 이거를 한번 눌러 볼게요. 이거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계기판이 바뀌어요. 이제 뭐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그리고 뭐 운전자 주의 수준,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속도계가 나오고요. 그 K7이든 가스차 같은 경우는 평균 연비가 안 나와요. 트립에 휘발유나 디젤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70km 이상부터 활성화가 가능하고, 70km 이상 때 이제 뭐 100km로 달리고 있다, 크루즈를 맞추고 싶다 하시고 싶으시면 크루즈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 아래 보시면 버튼을 아래 세트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눌러야 차로 유지 보조가 들어갑니다. 차로 유지 보조가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은 저기 핸들 모양 있죠? 저게 이제 초록색이 돼야 그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서 핸들을 잡아줘요. 근데 이 차선이 분명한데, 왜냐면 카메라로 차선을 인식해서 가는 거라서 차선이 분명한 데에서 인식을 할 수가 있고, 차선이 이렇게 흐릿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차간 거리를 조정하는 거예요. 누르시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뭐 전방, 주차 센서, 온오프 버튼이고요. 주행 중에 후방 카메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전동 커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내려가고, 다시 또 누르면 이렇게 올라오고. 근데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후진 기어만 놔도 내려갑니다. 이렇게. 오토 홀드 기능입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고요. 오토 홀드는 되게 편해요. 이 기능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신호대기를 하면 브레이크를 계속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능을 켜주시고 브레이크를 한 번만 잡고 있어도 차가 씁니다. 예. 정차 중에 되게 편하죠. 왜냐면 이게 없으면 계속 브레이크를 누르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또 출발할 때는 악셀만 살짝 눌러주시면 풀리면서 갑니다. 그리고 이게 가죠. 그리고 또 이제 신호가 걸렸다 하면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면 이게 초록색
초록색으로 오토홀드라고 보이시죠? 이게 지금 브레이크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브레이크 떼어도 차가 안 가죠. 네. 뒷자리에 왔습니다. 뒷자리는 진짜 K7은 되게 큰 것 같아요. 저도 그 시트, 운전석 시트 포지션을 좀 뒤로 해서 최대한 뒤로 많이 하거든요. 좀 뒤로 왔죠. 여기 보시면은 뒤로 많이 당겨서 운전을 하는 스타일이라 엄청 당겼는데도 제가 키가 176인데 한 뼘 하고 한 4cm 정도가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헤드룸도 보시면은 되게 넉넉해요. 되게 뒷자리는 편한 것 같습니다. 시트도 이제 좀 물렁물렁하고 의자 각도도 되게 편하게 되어 있어요. 좀 뒤로 제쳐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측면 커튼이 컨버터를 들면은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이런 식으로 열선, 그리고 뒷좌석도 이제 오토로 한번 딱 내리면은 쫙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딱. 가운데 보시면은 USB 충전기 단자가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에어벤트 뒷자리까지 시원하게 바람이 잘 나옵니다. 가운데를 한번 볼게요.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다이얼 기능이 있는데 이제 뭐 버튼, 전원 버튼이고 이제 볼륨 조정하는 거고, 이제 넘기는 거, 그리고 이제 음소거, 모드 변경하는 거, 이제 트랙 넘기는 거, 그리고 안에도 시거잭 꽂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원래 스키스루가 휘발유 차에는 있는데, 디젤하고 있는데, 얘는 이제 가스통이 뒤로 이게 쫙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없어요. 막혀 있어요. 네. 그 점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컵홀더가 이렇게 있고요. 컴버터를 안 넣으면 컵홀더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신차를 구매를 하시면은 이제 엔진 오일 쿠폰이 4개가 나와요. 4개가 나오고 에어컨 필터 2번, 이거는 기아 오토큐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고요. K7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소모품 관련해서는 3년에서 6만까지 보증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동력 계통은 5년에서 10만까지 이렇게 보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차를 처음 사시면은 차종마다 다르긴 한데 레드 포인트라는 게 쌓여요. 그 레드 포인트가 이제 뭐 K5 같은 경우는 뭐 7만원, 그리고 소렌트 뭐 10만원, 뭐 K7 10만원 이렇게 쌓이는데, 얘는 이제 기아 오토큐에서 현금처럼 이제 엔진 오일 교환한다든지, 아니면 에어컨 필터를 교체를 한다든지, 뭐 정비를 한다든지, 현금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게 하나 남았는데, 원래 기존에 차 보면은 여기 위에 버튼이 하나 있어요. 시프트락이라고 해서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중 주차할 때 이걸 누르고 기어를 움직여야 기아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시동 끈 상태에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없죠. 예, 전자식 레버라서 없고, 그거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길게 3초, 하나, 둘, 셋 하면은 이렇게 N단으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중주차 하실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차를 탑승할 때는 안전하게 P를 먼저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체결이 됐다고 하면 그때 시동을 걸으셔서 주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K7 프리미어 차량 뭐 편의 기능 리뷰였고요.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